자, 이제 우리 책에 34페이지 2장 부동산에 대한 어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있다죠. 1절에. 그래서 우리 항상 그 부동산 개념 자체가 한 문제고요. 그냥 부동산 분류가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 분리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부동산 개념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디에 보는가 하면요. 강의 노트에 있는 2페이지. 자, 이 페이지 보면 알겠지만, 이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부동산 개념을 하고 있더라. 자, 일단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원래 부동산 개념은 이걸 왜 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현재 공부할 게 부동산 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게 부동산이냐, 이걸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설마, 이 부동산에서 이 분필까지 연구할 필요 있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과연 어느 게 부동산인지 그걸 먼저 구분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만 공부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항상 부동산학은 크게 세 개 이 분야가 합친 거죠. 그죠? 기술과 경제, 법. 요 세 개 합친 게 부동산인데 재밌는 건요. 각각의 기술과 경제법에서는 부동산을 보는 시각은 약간 달라진답니다. 달라지는데 보통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뭐랍니까? 부동산이란 뭐랍니까? 토지와 정착물이죠. 토지와 정착물로 설명된 건 어디 있냐? 자, 잠시 책 볼게요. 책에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자, 책에서 보니까 36페이지로 갑니다. 자, 36페이지 갈로 4번 법률적 개념 갈로 1번 협의의 부동산에서 첫째 줄 있죠. 자, 뭐라 했습니까? 민법에 규정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까? 부동산이라 보는 거예요. 그죠? 이건 현재 보니까 토지와 정착물로 설명된 건 어디서 본 거냐? 민법에서 말한 거다. 민법에서. 이 말은 그런 거 뭐 있어? 법률적 측면에서 말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서 보니까 토지와 정착물을 가지고 부동산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부동산 학에서는 이 토지와 정착물만 연구하지 않고 그 이외에 이런 준 또는 뭐 있습니까? 어제 부동산까지도 부동산에서 연구한답니다. 사실상은. 자, 잠시 지금 쓰고 있는 이 준부동산 나중에 뭐 있습니까? 이 공시법, 중개법, 민법 등에서 합니다. 상세한 내용 그때 공부하시고 다만 이 준부동산 개념이 뭐냐? 개념만 좀 정리할게요. 자, 그대로 번역하면 부동산에 준한다 이거지. 자, 다시 물어볼게요. 부동산 반대가 뭐예요? 동산, 그죠? 그럼 얘는 결과는 뭐 있습니까? 부동산에 준한다 이 말은 원칙은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이죠. 근데 얘가 워낙 경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마치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의 방법을 취한다 해서 다른 말로 이게 준부동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설마 우리 분필 살 때 우리 등기합니까? 그건 아니지. 점유하면 끝난다. 죠 근데 땅을 산다. 건물 살 때 반드시 뭡니까? 등기하잖아요. 그죠? 이 말은 부동산을 반드시 매매 상승 등기나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동산은 뭐 있습니까? 등기하지 않고 점유 등을 통해서 합니다. 하는데 재밌는 건 자동차는 이동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 그 원칙은 자동차는 뭐 있습니까? 이건 동산이에요, 동산. 근데 우리 자동차 살 때 반드시 뭐 합니까? 등록하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이 뭐 자동차처럼 뭐 있습니까? 이런 가치가 굉장히 높은 물건은 마치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을 한다 해서 이게 준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잠시 우리 준부동산 어떻게 있는 거 좀 봐보자고요. 보는데, 예, 책에 보니까요, 38페이지입니까? 예, 거기 있는 동그라미 3번 있죠. 굳이 그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거죠. 임목법의 등기, 즉,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또 공장,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예, 공장재단법에 돼 있는 공장재단, 또 광업재단, 또 어업권, 선박, 또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등이죠. 이런 게 일종의 준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볼 게 뭔가 이 내용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현재 보니까 부동산에서는 이것까지도 연구한다 하는데 결국은 요 두 개를 좀 구분하자는 거예요. 하는데 앞에 보니까 민법상 나와 있는 부동산 결국은 밑에 있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좁은 개념이니까 이건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서 이건 협의의 부동산 쓴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 포함되어진 게 뭐냐고 이게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일단 중요한 건 협의다, 광의다 설명된 건 반드시 무슨 측면이요? 법률 측면이죠. 그런데 거꾸로 집을 짓는 건축업자에 물어봤습니다. 야, 어떤 게 부동산이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한답니다. 얘들은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공간이다, 위치다, 환경이다, 또는 자연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 이겁니다. 반대 거꾸로 있죠. 경제학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부동산이냐 물어보니까 얘는 뭐 있습니까? 부동산 돈이다. 이렇게 말하더라 이겁니다. 즉, 이 말은 돈, 같은 말이 뭐냐? 자산이다, 자본이다, 또는 생산 요소다, 또는 상품이다, 또는 소비재다.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걸 크게 세 개로 분류했지만 이걸 다시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잘 알지만 건축을 짓는 건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인다 이 말은 뭐냐? 유형적 측면이에요. 거꾸로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또 이 건물 권리 관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눈에 보입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무형적 측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뭐 있습니까? 부동산이 뭐냐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지만 이미 이제 우리 이걸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개념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봐보자 이겁니다. 보는데, 전체를 묶는다 이 말 뜻이 뭐냐? 결국은 종합이죠. 종합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개념을 설명하는데 앞으로 부동산에서는 종합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 복합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쓰면 반드시 설명할 때 부동산이라는 것은 유형과 무형,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했지만 부동산은 항상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입니까? 사회과학은 무조건 비교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결국은 복합 부동산과 서로 개념을 비교하셔야 돼요. 하는데 요 두 개 차이는 딱 한 개 차이죠. 얘는 뭘 묻는 거요? 어떤 게 부동산이냐? 요 개념 묻는 거예요. 얘는 뭐냐? 부동산 종류. 즉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어떤 친구가 말을 하기를 나는 땅을 샀다 라고 말하더라 이겁니다. 땅을 샀다 이 말은 정확한 말은 땅만 산 겁니까? 아니면 땅 위에 건물까지 산 거예요? 응? 나 토지 샀다. 땅을 샀대. 이 말은 정확한 말은 땅만 산 건 알겠어. 건물은 모르겠다고. 그죠? 반대 거꾸로 어떤 친구는 나 건물 샀다 이 말은 건물만 산 거예요? 아니면 건물 밑에 있는 땅도 산 겁니까? 응? 토지와 건물은 동일한 부동산입니까? 별개의 부동산입니까? 즉 별도의 등기를 합니까? 별도의 등기하죠. 그죠? 그럼 결국은 얘는 건물은 내 건지 아니 그걸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이 결국 뭐 있습니까? 한마디로 정확한 말은 건물만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친구는 뭐 있습니까? 토지와 건물을 둘 다 샀다라고 말하는 경우 있겠죠. 그죠? 이러한 경우는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복합 부동산의 용어 쓴다고. 즉, 이 말은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 결합된 상태를 뭐라냐? 곧 이게 복합 부동산 쓴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크게 네 개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요거 두 개를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게 유형이냐 무형 구분하시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이거 마시면 돼요. 네 번째, 요거 두 개 차이는 무슨 차이예요? 두 개 차이. 그죠? 준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광이고, 없으면 협의고, 민법상 나와 있는 것은 협의 부동산만 취급해 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한 게 뭐냐? 우리 거기 있는 강의 노트에 있는 2페이지 있는 메뉴에 있는 요 표 있죠, 그죠?
2페이지 맨 그 표입니다. 일단 요거까지 봤으면 지금부터 문제 풀 거예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문제 8번부터 여기 있는 15번까지요. 8번부터 15번까지. 자, 8번 갑니다. 키워드 가볼게요. 일단 먼저 쭉 보시면서. 자, 머릿속에 좀 키워드가 뭔가 찾아가야 돼. 자, 해볼게요. 토지, 정착물, 하나로 결합된 상태, 복합 개념 부동산. 여기 키워드예요. 맞아요? 토지와 정착물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복합 부동산이지 복합 개념 부동산이 아니라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자, 9번은 물리적이란 말 같은 말이 기술적입니다. 기술적, 유형적 측면. 여기 키워드요. 연관성? 있지. 그죠? 경제와 법은 모형 아닙니까? 그죠? 자, 다시 10번 갑니다. 여기 꽤 어렵습니다. 이건 생산 요소, 그 다음에 자산, 자본, 공장, 재단, 소비재는 경제적 측면이다. 자, 아까 했습니다. 이건 뭐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준부동산. 준부동산 어디서 포함되지? 법이지. 법. 그죠? 지금 거기 틀린 게 뭐 있으면 공장재단 좀 틀린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쭉 보시고. 키워드 찾아가. 앞뒤 말 연결하지 말고. 딱 3개야. 협의, 광의, 경제. 요거 3개야. 연관성 있어? 무조건 협의다, 광의는 무슨 측면? 오케이, 법. 그죠? 다시 해볼까요? 자, 협의 부동산을 포함한. 자, 해볼래요? 여기 협의지, 토지정착물이 여기에 포함되었어.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는 것, 등기나 등록할 수 있는 물건, 이에 포함되지. 그죠? 포함된 게 광의인데, 광의는 뭐라고? 법이다. 이렇게 설명된 거예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12번. 자, 거기 물었던 게 12번은 설명 꽤 많지만 아주 간단하게 민법은 어제 부동산이다. 맞아요? 자, 보세요. 우리 민법은 뭐라 했지? 토지와 정착 무슨 측면? 협의지. 그지?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 민법은 협의 부동산이다 써야 되지. 어제가 아니라 그죠? 보면 우리 아까 말했습니다. 민법 99조 1항 보면 토지와 그 정착물 말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13번. 자, 쭉 보시고 키워드 준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 키워드지. 넓은 의미 같은 말이 광의부동산 맞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업권은 민법에 준용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민법에 준용하지 않는다. OX. 다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업권은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 준부동산 말 뜻이 뭐야? 부동산에 준한다, 준용한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민법의 토지 등은 곧 이 말은 한마디면 이거 아닙니까? 업권은 부동산에 준용하지 않는다 말 뜻이 이거라고 지금 거기 지문 자체가 틀린 거지. 그죠? 부동산에 준용한다 해서 했을 때 준부동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요. 15번. 이게 좀 어렵습니다. 준 부동산은 학문의, 즉 부동산에 대한 연구 대상 아니다. OX? 네? 여기 보세요, 이제. 이게 꽤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 우리 현재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연구한다. 아까 했지만, 부동산에서는 절대 분필은 연구할 필요 없다. 왜? 동산이니까, 그죠? 오직 부동산만 연구해주라. 그 어느 봅니까? 연구하려 보는 게 여기 나와 있어. 어디가 연구합니까? 토지와 정착물과 뭐까지? 이거 나와 있잖아. 얘까지, 준부동산까지 연구하되,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까지만 연구해주고 이 범위를 벗어난 건 절대 연구하지 마라 라고 설명된 게 이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요 7, 8에 있는 요 내용까지만 연구하자. 따라서 우리 거기 있는 준부동산도 부동산의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써야 되지. 그죠? 자, 일단 열어보시면서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자, 다시요. 일반인들이 부동산 개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방식은 기술, 경제, 법률 중에 무슨 측면이요? 우리 부동산의 뭐냐를 보통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그지? 그러니까 가장 정확히 설명된 게 법이 가장 정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있는 법률적 측면만 가지고 부동산 개념을 좀 상세히 봐보자는 거예요. 자, 이때 법률 측면에서는 토지와 정착물과 그다음 준부동산까지 포함된다. 물론 토지 정착물은 민법상 나와 있는 협의부동산이고 준부동산까지 포함된 게 광의부동산이 되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지금부터 한 개 토지가 뭐고 정착물이 뭐고 준부동산이 뭐냐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논리상에서. 이따 보니 첫 번째, 자, 토지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토지부터. 물어보자고. 땅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바다 있어. 강도 있어. 그래도 연결되어 있습니까? 있죠. 바다 밑에 땅이 있어. 강 밑에 땅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 땅은 개인이 살 수 있습니까? 있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제 문제가 있어. 첫 번째, 옆집과 내 집의 소유권 경계 분쟁 문제 발생할 소지가 있죠. 땅은 각각 있는 땅들마다 번지가 있어요. 이걸 뭐라는 지번. 또 땅은 현재 이 땅은 주거나 상업만 쓰라, 공장만 쓰라, 어떤 사용 목적, 즉 지목이 다 붙어 있습니다. 지목이. 그러다 보니 결국 가장 큰 어떤 단점이 뭐 있냐? 이런 결국은 토지라는 것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결과 이런 소유권 경계 분쟁 문제, 지번 문제, 지목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소유권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소유권은 분명히 민법의 212조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 현재 강의 노트에 있는 2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나와 있는데 이래 설명되어 있다죠.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고 설명되어 있다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정당한 이익이 뭐고 상하는 말 뜻이 뭐냐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현재 이게 지구일 걸 가정합니다. 지구였을 때 내가 현재 이만큼 땅을 샀는데 땅을 샀단 말은 결국은 지표 공간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산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 공중 공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죠? 지하 공간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말입니까?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뭐가? 소유권이. 그러면 자, 요 상하란 말 같은 말이 뭐냐? 현재 이게 몇 차 공간? 3차죠.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3차원 공간이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는구나. 3차원 공간 같은 말이 뭐냐? 입체 공간. 이게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는데 문제는 이걸 묻고 자는 거예요. 과연 무한대로 내 소유권이 미칠 것인가? 이걸 좀 정리해 보자고요. 설마 이게 내 소유권이 이렇게 미치겠습니까? 이건 문제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내 땅 반대쪽에 있는 얘가 이거 내 거다 주장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소유권 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구 핵을 중심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면 절대 충돌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근데 문제는 이 공중공간 무한대로 내 소유권이 다 미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분명히 앞에 단서 붙어 있죠.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익 있는 범위네요. 이 말이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원래 이 분필은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결과 개인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본 적이 사실 없다고 이게. 그래서 원래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냐? 사실은 국가한테 있다고. 그래서 우리 보통 왕토 사상이라는 말 쓴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도 이 땅을 서로 매매할 수 있죠. 매매할 수 있는 결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중개사 과목 보니까 공법 공부하죠? 그죠? 또 사법, 민법 같은 사법도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 왜 공부하냐? 이것 때문에. 토지 소유권은 국가도 있고 개인도 있으니까. 곧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모든 게 개인의 권리 속에 다 포함될 수는 없다. 즉, 일정 경계 범위 위는 반드시 공공의 이용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이건 공적 공중공간은요.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이 사적 공중공간은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어진다. 지하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적 지중 공간은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겠지만 거꾸로 일정 경계 범위 밑에는 공공의 이용 목적이 될 수 있는 공적 지중 공간은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건 다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만 내 이익이 있더라. 이 범위에 벗어난 이건 내 소유권 범위에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결론상 뭐 있습니까? 절대 시험 나면 토지의 소유권은 무한대로 미친다. 이 말만 안 쓰면 된다는 거야. 항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이 말인데 어쨌든 이런 말만 기억하시라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여기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장난칠 문구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나머지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버리라고. 중요한 건 보니까 이 정착물이 훨씬 더 시험에서는 장난칠 문구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정착물 말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하자고요. 응? 정착돼 있다, 물건이 어디에? 땅에 부착돼 있대. 그럼根本 원초적으로 이 정착물은 사실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원초적으로. 땅에 부착돼 있잖아. 근데 이건 사실 원래는 뭐였습니까? 이동 가능했던 물건 아닙니까? 이동 가능한 물건이 땅에 부착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얘는 항상 원래 동산인데 이게 정신을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비교할 뜻이 누구냐? 무조건 이 동산과 서로 비교하라 이겁니다. 문제에선. 어떤 게 정착물, 어떤 게 동산이 구분하셔야 돼. 물론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시험 안 내겠지. 설마 분필은 뭐냐고 시험 안 낼 것 같아. 그죠? 다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있는 가로등 또는 신문 가판대 또는 공전화 박스 같은 건 어디 속에 포함되려면 물어서 이건 참 애매모호한 거 아닙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게 보통 시험 나올 것 같으면 시험 낸다면 자, 이 말 아니면 결국은 원래 정착물의 근본적은 뭐 있습니까? 동산인데 토지에 부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에 부착되어 있다 해서 모든 게 전부 다 정착물이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데 자, 이 정착물은 어떤 기본 전제 이겁니다. 계속적이면서 지속적이면서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거라고 예견되는 물건은 정착물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불착되어 있는 물건은 뭐 있습니까? 동산을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 건물은 정착물 맞습니까? 맞죠, 그죠? 자, 또 우리 산에 있는 나무 수목 이 수목도 앞으로 계속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에. 그죠? 정착물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건물은
땅을 사면 무조건 따라옵니까? 별도 등기합니까? 등기하죠. 그죠? 산에 있는 수목은 이건 뭐 별도 등기합니까? 안 한다고. 그죠? 이 말은 아닙니까? 결국은, 정착물도 보니까 크게 두 개로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별도에 등기되는 정착물이 있고 별도에 등기를 하지 않는 정착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국은 토지와 토지의 일부 속에 포함되는 정착물이 있고 토지와 분리되는 정착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자 이겁니다.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된다 이 말은 땅을 사면 무조건 그 물건 따라오더라. 즉 별도에 등기할 필요 없는 거요. 그런 걸 보통 뭐라냐?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종속 정착물 쓴답니다. 거꾸로 뭐 있습니까?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정착물은 별도의 등기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토지와 뭐 있습니까? 독립되어 있는 정착물에서 독립정착물을 쓴답니다. 그러면 뭐 잘 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 같은 거, 교량 같은 거 이런 건 좀 뭐 별도 등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건물은 별도 등기합니까? 그죠? 이런 건 금방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밑에 있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목은 뭐요? 그냥 따라오지. 그죠? 근데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임목법에 등기되어 있는 수목이라든지 명인 방법을 취한 수목이 있죠. 이런 건 분명히 별도에 뭐 있습니까? 등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야치 수목 중에서 가식 중인 수목이 있죠. 가식 중인 수목은 조만간 딴 데로 이동하겠다. 그죠? 그럼 결국 이 땅이 현재 일시적 부착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판잣집은 때에 따라 이게 뭐 있으면 정착물 될 수 있고 동산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계속성이 없단 말이 중요합니다. 없는 이 판잣집은 계속성이 없단 말이 지속적입니까? 일시적이지. 일시적인 이건 뭐 있습니까? 네, 동산 본다 이거요. 또 우리 경작된 수확물 있죠? 경작된 수확물은 이미 과수 같은 게 경작에서 우리 집에 있는 저장고에 들어간 물건입니다. 이건 동산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미한 차이가 있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분명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면 잠시 우리 책에 오타가 있는데, 자, 책 봅니다, 이제. 책 잘 보셔야 돼요. 3페이지 꽤 중요한데, 자, 갈로 2번 정착물 항상 나오던 키워드가 있죠. 토지 어떻게? 항구적, 지속적 이 말 나올 때만 정착물입니다. 자, 밑에 보니 뭐 있습니까? 예, 동그라미 1번 동산과 정착물 구분, 기억은 정착물, 니은번 동산돼 있죠. 그래서 기억의 정착물 뭐라 했으면 토지에 부착된 정도가 지속적, 계속적 나오면 정착물이죠. 거꾸로 뭐 있으면 일시적 부착되는 뭐죠? 동산. 그 다음에 정착물 다시 종속 정착물 독립 나 있죠. 자, 근데 저기 종속 정착물 보니까 옆에 뭐 건물, 임목법에 등기되어 있는 수목, 명민방법을 취한 수목, 권원. 이 권원은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 그러니까 권리란 말과 권은 같은 말이에요. 권원에서 타인 토지에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 그 다음에 독립정착물 뭐 있으면 수목. 그 다음에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만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고 않는 나무. 또 자연생, 식생 같은 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자, 잠시. 위에 있는 건물, 임목법에 등기되어 있는 수목은, 여기 보세요. 걔는 종속입니까? 독립입니까? 독립이야. 또 밑에 있는 뭐 수목, 그 다음에 이, 뭐 있습니까? 단연생 식물 같은 게 있죠. 이건 종속입니까? 독립입니까? 종속이지? 그럼 결국 바뀐 거 지금 하살표를 이렇게 바꾸라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기 뭐 종속 정착물에 대한 설명 밑에 있는 수목 등이고 거꾸로 독립 정착물에 대한 설명 위에 있는 뭐 있습니까? 건물 등입니다. 화살표를 반대로. 그리고 자 밑에 동산 갑니다. 동산은 보니까 가식 중인 수목, 그다음 오타가 있습니다.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경작된 농작물 이런 건 동산이죠.
자, 일단 이런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동그라미 2번 갑니다. 그 동그라미 2번은요. 자, 2번은 설명된 게 뭔가 하면 이게 설명되어 있죠. 정착물 구분 기준입니다. 얘도 이 말이에요. 다시 볼래요? 얘는 정착물과 동산 구분인데 잠시만요. 앞에 있는 얘하고 얘는 구분하셔야 돼. 이건 뭔가 하면 처음부터 얘가 동산, 정착물 딱 구분되는 거예요. 얘는 뭐 있습니까? 똑같은 물건이지만 쓰임새에 따라 이게 정착물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문제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가장 좋은 방식이 있어요. 이 내용은요. 내가 이사 갈 때 뛰어가지, 들고 가지. 이건 동산이야. 이사 갈 때 그냥 들고 가지 않는 거죠. 이건 정착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크게 3개 있는데, 자, 일단 이건 그냥 가볍게 정리, 가볍게. 자, 기억은 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제거했을 때 손상을 줄까 말까 하는 건데, 제거했을 때 손상을 준다면 정착물이요. 손상을 주지 않는다면 동산이 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시계 같은 게 있죠. 스피커 같은 게 있죠. 이거 띄어낸다 하더라도 이 건물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게 동산이고, 거꾸로 문짝 띄어내, 창문 띄어내, 천정 띄어내, 이건 손상 주겠다죠. 이런 게 뭐냐, 정착물이요. 근데 단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 물건을 띄어냈을 때 손상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에 효용이란지 가치 등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은 정착물로 본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수도꼭지, 인터폰, 그 다음에 형광등 같은 거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수도꼭지가 있는데 수도꼭지만 달랑 띄어내면 이 건물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없으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이용이 불편하겠죠? 불편한 만큼 뭐 있습니까? 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있는 형광등을 띄어낸다 하더라도 이 건물에 아무런 영향 안 줍니다. 그렇지만 이게 없으면 앞이 안 보일까, 그죠? 이런 게 보통 뭐냐? 정착물입니다. 자, 두 번째 니은. 자, 두 번째 설치한 목적이 이런 겁니다. 목적이 아니고 특정 용도에 알맞게 고안, 구축,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제작되어진, 요 말 딱 들어오지. 되어진 물건이면 이건 무조건 정착물입니다. 저 뒤에 있는 에어컨이 있죠. 지금 분명히 뭐 있습니까? 지금 동산. 근데 내가 저 에어컨 크기만큼 빈 공간을 만들어 집어 넣었답니다. 얘의 목적이 알맞게 고안된 거 아닙니까? 요건 뭐냐? 네, 정착물. 우리 보니까 천장에 매립되어 있는 에어컨이 있죠? 그런 게 뭐냐? 그게 정착물이지, 말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설치한 목적이 돈을 벌 목적이면 요건 정착물이고, 이용 목적이면 요건 동산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 TV를 갖다 설치했습니다. 가정집에. 뭐 할 목적이지? 이용 목적이지? 요건 동산이다. 그죠? 자, 임대형 아파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룸에 TV 설치해서 뭐 할 목적입니까? 더 높은 월세 받을 목적이지. 그런 거 뭐냐? 정착물. 그렇게 하시면 돼. 자, 일단 그런 건데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라고. 중요한 건 앞에 여기까지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문제 풉니다. 자, 문제 16, 17, 18 3개요. 16, 17, 18. 자, 16번 갑니다. 14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이렇게 나왔죠.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울타리, 경작, 수확물 등을 갖다 뭐 있어 말한다. 뭐였어? 뭐 때문에 틀렸지? 경작, 수확물만 동산이지. 그죠? 자, 18번 갑니다.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 즉 독립정착물이다. OX? 맞는 거지? 그죠? 자, 18번.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에 손실 없이 아무런 영향 안 주겠네? 이건 뭐 됩니까? 동사.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시험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던 걸 이제 우리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좀 정리해 보자고요. 자, 책 보니까요, 34페이지로 갑니다. 예, 34페이지 보니까, 큰 1번 부동산 개념에서, 예, 두째 줄.
법률적 측면, 기술 측면, 경제 측면 등을 뭐랍니까? 복합 개념 분류한 거죠. 복합 개념 항상 뭐 법률, 기술, 경제입니다. 자, 밑에 있는 갈로 1번 가보겠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예. 갈로 1번 있죠? 두째 줄. 유형 측면은 거기 갈로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술 측면만, 무형은 법률과 경제를 분리할 수 있죠. 그런 것만 딱 기억하시고. 자, 5층 넘어갑니다, 이제. 5층 가보니까, 저기 참고의 1번 복합부동산. 그 내용을 딱 보니까 뭐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예, 거기 밑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자, 1번 설명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토지와 건물이 모두 함께 활동 대상이 된다. 이게 뭐라고? 복합부동산.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요, 이제 중요한 것은 밑에 갈로 2번 갑니다. 양갈로 2번, 물리적 개념에서는 부동산 어떻게 보았습니까? 동그라미 1번, 자연, 공간, 위치, 뒷장 뭐가 있죠? 환경. 이렇게 본 게 물리, 같은 말, 기술적이요. 여러분, 굳이 자연이 뭐니, 환경이 뭐니 알 필요 없어요. 호락시험 나온 적 없어요. 우리 아까 문제 풀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단지 자연, 위치, 환경, 공간 등이 나오는 순간 물리 또는 기술. 자, 3번. 네, 갈로 3번 경제적 개념 갑니다. 경제 가보니까 네, 자산, 또는 1번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이걸 설명한 게 무슨 측면? 경제적 개념. 자, 갈로 4번 갑니다. 법률적 개념은 갈로 1번 협의부동산. 첫째 줄 뭐라 협의부동산 뭐라 있습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 동그라미 1번, 자, 토지 갑니다. 토지는 기억보다 니은이 중요하죠. 자, 니은에 설명되어 있는데 소유권은 키워드 2개 있지. 뭐 있어야 돼? 이익 있는 범위 내. 또 뒤에 뭐 있죠? 상하.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따라서 맨 소유권을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체란 말 뜻이 뭐요? 같은 말? 삼창공원이지. 그러니까 상하란 말이고 입체.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소유권은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2번. 정착물. 기억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항상 옆에 써야지. 정착물은 무조건 누구하고 비교한다? 동산가. 그걸 먼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그 밑에 있는 기억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먼저 알 수 있어. 뭐 들어와 있어? 아니, 동산과 정착물 구분 기준 뭐예요? 아까 있지만. 그렇지. 그게 핵심 아닙니까? 항구적, 영구적, 계속적, 지속적 이 말 나와야 되죠. 절대 이 말 대신 일시적 이 말 쓰면 안 된다. 그 다음 우측 가면 니은번 갑니다. 따라서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취급한다. 이게 뭐라고? 독립 정착물. 그 다음에 토지 일부러 취급되는 거 이 뭐라고? 종속 정착물 구분된다. 그래서 디귿번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이게 다른 말로 독립 정착물이죠. 그죠? 자, 따라서 거기 뭐가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건물, 그죠? 건물. 자, 그 다음에 네, 니얼번 토지 일부러 취급된다 이 말 뜻이 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네, 종속 정착물. 그래서 거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둘째 줄 있죠? 그죠? 네, 다년생 식물 같은 거, 같이 자연 과실 같은 건 뭐 있습니까?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종속입니다. 그런데 미연번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가식 중인 수목, 헐어버린 건축물, 공중전압박서, 경작 수확물, 인공가시입니다. 이런 건 반드시 동산으로 취급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갈로 2번 광의부동산.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하죠. 광의부동산 협의부동산에다가 뭐까지? 준부동산까지 포함된다. 즉 어제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그런 것 마시고 자 뒷장 갑니다. 38페이지 심화학습은 뭐냐?
심화학습 밑에 박스 안에 큰 2번 정착물 구분 기준 있죠? 거기 있는 말이 요거요. 이런 건 그냥 지금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제가 그냥 설명드렸지만 네, 나중에 그런 게 있다는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기 뭐 있습니까? 40페이지 가볼까? 확인 학습 한번 해보자고 이제 40페이지 확인 학습 1번 자 1번 뭐 나왔지? 복합 개념 부동산 뭐 나야 돼? 기술, 경제, 법 나야 되죠. 2번 보니까 민법상 부동산 협의 광의 협의는 토지와 정착물. 3번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자 일단 생산요소, 자산은 뭐지? 경제, 공간, 자연은 기술 또는 저기 있는 물리죠. 4번 갑니다. 4번은 핵심이 뭐예요? 쭉 보니까 준부동산은 중간에 부동산이 준하에 취급된다 이 말이지. 그죠? 5번 토지와 건물이 쭉 가서 하나에 결합된 상태로 다뤄진다. 뭐라고? 복합부동산. 이게 작년에 시험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자꾸 갖고 움직이셔야 돼. 자꾸. 자, 일단 여기까지가 무조건 한 문제예요. 보세요. 우리 여기 문제 딱 보니 뭐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딱 움직이잖아. 그죠? 여기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딱 건져서 한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개론 과목은 단락단락 끊어서 공부하시라는 거야. 절대 뒤에 비슷한 내용이 시험 나온다고 이 앞뒤 연결하지 말라고.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자, 우리 하시고 좀 쉬었다가 부동산 용어 할게요.